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에 관여한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건을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끌던 수원지검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범죄 발생 지역이나 피의자 주거지 관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공소유지 담당, 즉 김 전 차관의 유죄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김 전 차관이 부당한 출국 금지의 피해자라고 입증하는 일을 맡긴 겁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던 검사였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이 사건의 수사를 재촉하고 있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을 하나의 기획 사건으로 만들고 있었다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배당 8일 만에 이정섭 수사팀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던 이규원 검사, 그리고 법무부 곳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조사를 받던 중 총장님에게 전화 왔다는 보고에 검사가 당황하며 전화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정섭 검사 방에서 잠깐 쉬면서 하고 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되게 당황하시던데 검찰총장이 직접 그것도 좀 예민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주임 부장검사한테 소통한다는 것은 중간에 있는 많은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정섭 수사팀은 이규원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 4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4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달 이들 4명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시초가 됐던 제보. 제보자는 장준희 당시 부장검사였습니다. 장 전 검사는 당초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출국 금지 여부를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 즉 법무부 내부에서 누군가 김 전 차관에게 정보를 알려줬는지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출국 금지 과정의 불법을 알게 돼 국민의힘에 제보했다고 했습니다. 제보 내용의 핵심은 당시 법무부가 민간인이던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했고 또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서 문서에 기재했던 사건 번호가 허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직부터 출국 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까지 11명을 범죄 혐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출국 금지를 실행했던 이규원 당시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아직 공식 입건되지 않아 사건 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과거 사건 번호를 긴급하게 적어낸 뒤 사후 수정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스트레이트는 과거 다른 사건의 출국 금지 과정은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건의 출국 금지 요청서들을 확보해 검토해봤는데 사건 번호가 아예 적혀있지 않거나 지검장 직인이 빠져있는 등 절차적 흠결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번호를 빼먹은 검사가 수사를 받고 기소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긴급한 경우 출국 금지 요청서에 사건 번호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관행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불법 출국 금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는 수사 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고 이 판단은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결국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에 대해서 보복하고 특히 자기 식구 건드린 데 대한 저는 보복이라고. 김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막아섰던 이들은 한 목소리로 지난 4년을 고통과 인내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믿음에 따라 제가 제출한 피내사자들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사례들은 외면되었고 검사를 믿었던 제가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여자들을 수사에 기소한 이정섭 당시 부장검사. 2015년 대구지검에서 윤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도 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수원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등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골프장 접대와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고 검찰은 이 사건을 1년 5개월이나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 직전인 올해 3월에서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고검으로 찾아갔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면 질의를 통해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먼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 수사에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섭 검사는 당시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출국금지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를 받은 데 대해선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법원 판결이니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출국금지 관여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던 2021년 6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이 석방됐습니다. 본인이 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대법원은 뇌물을 줬다는 증인의 진술이 검사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고 결국 김 전 차관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분명 김 전 차관이라고 못 박았지만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그나마 2심에서 유죄였던 뇌물 혐의도 2심 과정에서 증인 최모 씨가 검사의 사전 면담 이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의 빌미가 된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증인 최 씨를 사전 면담한 검사도 다름 아닌 이정섭 검사였습니다. 이 검사는 2심 과정에서 증인을 면담해 김 전 차관 무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인 사전 면담 제도는 공소유지를 위한 합법적 제도라고 반박했습니다.